이딴 걸 보안이라고. 차라리 내 팬티가 더 튼튼하겠다. 아틀라스 천시우 35세, 교인은 낡아빠진 안양교도소 지하 배관 도면을 형광펜으로 내리찍듯 그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속삭임은 먼지와 곰팡이, 그리고 값싼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시설과 사무실의 공기를 가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녀 앞에 도면만큼은 날카롭게 베어냈다. 아, 천교이. 또 뭘 그렇게 심각하게 봐? 그거 그냥 낡은 도면이야. 이 교도소 나이보다도 많을걸? 기름기 낀 머리를 극적이며 다가온 시설과장 김칠성 50대의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그녀의 도면 옆에 턱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커피 몇 방울이 수십 년 된 도면 위로 튀었다. 천시우의 미간이 0.1mm쯤 좁아졌다. 그녀는 말없이 티슈를 뽑아 도면 위를 닦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불발탄의 신관을 다루듯 정교하고 침착했다. 과장님. 왜? 이 그냥 낡은 도면에 따르면 그녀가 형광펜으로 그은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지하 3관 중앙가스 배관이랑 본관주 전력선이 1m 간격으로 평행 교차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김 과장은 눈만 껌뻑였다. 무슨? 옛날에 공사할 때 편했나 보지. 그게 뭐? 한쪽이 터지면 다른 쪽도 같이 터진다는 뜻입니다. 천시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긴 교도소지 연말 불꽃놀이 축제장이 아닙니다. 이딴 설계는 테러리스트에게 여길 터뜨려 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아틀라스였다. 그녀의 주특기는 폭발물 처리 EOD가 아니었다. 그녀는 폭탄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탄이 터질 상황 자체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대테러 작전 기획 전문가였다. 그런 그녀의 눈에 이 낡은 교도소는 그 자체로 거대한 시한폭탄이었다. 아, 너무 심각하게 그러지 마, 천교이. 김 과장이 손을 내저었다. 수십 년간 아무 일 없었어. 그리고 그거 고치려면 예산이 터지는 것보다야 싸게 먹힐 겁니다. 허허, 우리 천교인은 농담도 참. 군대에서 쓰던 버릇 못 고쳤다니까. 여긴 군대가 아니야. 그냥 적당히. 천시우는 그 단어를 증오했다. 그녀가 아는 적당히는 언제나 사고를 불렀다. 시설 점검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지하 3관 배관 전면 폐쇄 및 재설계 요청합니다. 폐쇄. 김 과장이 믹스커피를 뿜을 뻔했다. 아이 안 돼. 그거 막으면 당장 수용동 절반이 난리가 난다고. 예산도 없다니까. 그냥 점검 완료 이상 없음으로 올려. 응?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천시우는 대답 대신 도면을 말아주었다. 김 과장의 안전 불감증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었다. 그건 시스템의 암이었다. 그녀는 이 암덩어리를 어떻게 도려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구석에 처박힌 문서고에서 한 노인이 유령처럼 스르륵 나타났다. 새 도면은? 저기 없소, 교인님. 작고 마른 노인. 수용자 번호 대신 시설과 영선반이라는 누런 조끼를 걸친 노인 60대이었다. 그는 이 교도소의 모든 도면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는 전직 도시설계 기술자 설계자 노인이었다. 새 도면? 천시우가 걸음을 멈췄다. 김 과장님이 들고 있는 건 수십 년 전 원본이고 자잘하게 고친 수리본은 이쪽이요. 노인이 가리킨 곳은 먼지 쌓인 캐비닛이었다. 노인은 비상 열쇠로 녹슨 자물쇠를 따고 김 과장의 원본보다 훨씬 더 너덜너덜한 수리본 도면을 꺼내 펼쳤다. 보셔. 이쪽은 하도 낡아서 노인이 연필로 특정 구간을 짚었다. 아예 배관을 새로 냈지. 이쪽으로. 천시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노인이 가리킨 새 배관은 원본에 없는 길이었다.
얼핏 보면 노후화된 관을 피해 효율적으로 우회한 것처럼 보였다. 이쪽은 가스관과 전력선에서 멀어지네요. 제대로 고쳤군. 김 과장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꺼봐. 문제 없잖아. 우리 노 영감이 이래 봬도 전문가야. 하지만 천시우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707 아틀라스로서의 감각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이상하군요. 뭐가? 이 새 통로. 그녀가 노인이 그린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여길 보시죠. 이 통로는 가스관과 전력선의 약점은 피했지만 교도소 외벽의 가장 얇은 부분과 지상 환기구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김 과장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 탈옥을 설계했다면 완벽한 경로입니다. 하지만 천시우는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태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이건 탈옥용이 아니네요. 탈옥은 밖으로 나가는 것. 하지만 이 통로는 안으로 들어오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녀는 폭발물 처리 전문가였다. 그녀는 폭탄의 시선으로 세상을 봤다. 그리고 이 새 통로는 폭탄을 반입하기 위한 완벽한 기폭 장치였다.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법이지, 교인님. 노인이 낮게 은조렸다. 그게 설계라는 거요. 천시우는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교도소는 탈옥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다. 이미 탈옥한 누군가를, 혹은 외부의 누군가를 교도소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천시우는 자신의 도면을 노인의 수리본 위에 겹쳐보았다. 두 개의 다른 설계가 만나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성하고 있었다. 과장님, 천시우가 김 과장을 돌아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지하 3관 폐쇄하십시오. 아니, 천교의. 또 왜 그래? 보고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교의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진 한가운데서 시사를 발견한 아틀라스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 교도소의 보안 설계는 제가 다시 합니다. 천시우의 명령이 떨어진 안양 교도소 시설과 사무실의 공기는 1초간 얼어붙었다. 명령이라니. 김칠성 과장이 제 물개 수염근은 그렇게 불렀다을 잡아당기며 펄쩍 뛰었다. 아니, 천교의. 여기가 무슨 군대야? 내가 상사고, 당신은 부하, 직원이고, 폐쇄? 안양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교도소 시설을 내가, 책임자인 이 시설과를, 감히 명령으로. 천시우는 김 과장의 핏대 선목을 소음기 달린 총 보듯 무감각하게 바라봤다. 그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방금 전 노인이 보여준 수리본 도면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원본과 대조해 새로운 통로가 정확히 어디로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3D 모델링을 머릿속에서 구현해야 했다. 듣고 있어? 천교의.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터지는 것보다 싸게 먹힐 거다라는 제 보고를 묵살하고 계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엑셀 창과 인터넷 쇼핑몰 창을 1초 단위로 번갈아 띄우던 행정 담당 이다정 주임 28세이 끼어들었다. 과장님, 근데 천교의님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다정 주임은 이 칙칙한 시설과의 유일한 꽃이자 가십의 중심이었다. 그녀의 매력은 멍해 보일 정도로 커다란 눈망울과 그 눈망울만큼이나 무방비하게 튀어나오는 말들에 있었다. 어제 보안과 한 팀장님이 그러는데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천시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요즘 지하 3관 쪽 순찰 돌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뭐 땅 파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 아이고, 이 주임까지 왜 이래? 김 과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한 팀장님이. 아, 맞다. 한 팀장님 진짜 잘생기지 않았어요, 교위님? 키도 크고 어깨가 완전. 천시우는 이다정의 수다를 배경 소음처럼 처리하며 스캔한 도면의 확대 지점을 클릭했다. 이상한 소리. 땅 파는 소리. 노인이 그린 수리본의 통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었다. 한 팀장이 천시우가 이다정의 말을 잘랐다. 귀신보다 무서운 걸 만날 수도 있겠군요. 네. 그게 무슨. 따르르르르르릉. 사무실의 정적을 깬 것은 김 과장의 책상 위에 있던 구식 비상 전화기였다. 김 과장은 전화를 받기도 전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전화기는 1년에 한 번 울릴까 말까 한 진짜 비상벨이었다. 시설과 김칠성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터졌다고. 가스야? 불났어. 김 과장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뛰쳐나왔다. 지하 3관. 3관 배관이 터졌단다. 다들 장비 챙겨. 이다정 주임이 비명을 질렀고 다른 직원들도 허둥지둥 안전모를 찾았다. 오직 천시우만이 자리에 앉은 채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틀라스의 작전 상황판이 펼쳐졌다.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그녀가 폐쇄를 명령한 직후, 이다정이 이상한 소리를 언급한 직후 정확히 지하 3관에서 가스입니까? 천시우가 싸늘하게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물이란다. 그냥 낡은 상수도관이 터졌다는데. 아, 몰라. 일단 가자. 김 과장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천시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안전모 대신 자신의 EOD 키트에서 소형 가스 탐지기와 내시경 카메라를 챙겼다. 교위님, 뭐 하세요? 안 가고. 이다정이 재촉했다. 이주임. 천시우가 이다정을 돌아봤다. 한 팀장에게 전해요. 지금 당장 지하 3관 외벽, 그러니까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외부 환기구 쪽 CCTV 10분 전부터 싹 다 돌려보라고. 네. 아니, 지금 물난리가 났다는데. 물이 아니라 다른 것이 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하 3관은 아비규환이었다. 이 새끼들아. 물 안 잠가. 빨리. 김 과장의 고함은 낡은 파이프가 터지며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쿠어어 하는 소리에 묻혔다. 물은 성인 남자의 발목까지 차올랐고 흙탕물로 변해 지하 통로 전체를 강처럼 만들고 있었다. 아이씨, 과장님, 밸브가 안 잠겨요. 헛돕니다. 저길 막아. 마대자루 가져와. 교도관들과 시설과 직원들이 물살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천시우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었다. 그녀는 침수 지역을 살피는 척하며 젖은 벽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그녀의 눈은 터진 상수도관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자신이 도면에서 확인했던 약점을 향해 걸어갔다. 상수도관이 터진 곳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 낡은 주 전력선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표기된 가스관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의도된 누수다. 상수도관은 일부러 약하게 터뜨렸다. 가스가 아니라 물을 터뜨린 것은 폭발 대신 혼란을 극대화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그때 저편에서 물을 퍼내던 수용자 영선반 사이로 설계자 노인이 보였다. 노인은 밸브를 잠그려는 신용을 하며 이쪽을 힐끗 쳐다봤다. 그의 눈은 봤느냐 나의 설계를? 하고 말하는 듯 했다. 천시우는 노인을 무시하고 벽에 손을 짚었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 그리고 미세한 진동.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드르륵, 드르륵. 벽 너머 노인이 새로 그렸던 수리본의 통로 쪽에서 무언가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천교이, 거기 위험해. 뭐해? 김 과장이 소리쳤다. 천시우는 벽에서 손을 뗐다. 그녀의 소형가스 탐지기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다. 물이 아니었다. 주 전력선 근처의 낡은 절연 피복이 젖으면서 오존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누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하나는 이 혼란을 틈타 외부의 침투조가 새 통로로 진입할 시간을 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천시우가 소리쳤다. 지금 당장 지하 3관 전체 전력 차단하세요. 빨리. 뭐? 전력까지 차단하면 이 펌프는 어떻게 돌려? 이대로 두면 5분 안에 합선으로 불이 나거나 저 낡은 가스관이. 치지직, 파지지직. 천시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짚었던 벽 근처의 낡은 배전반에서 격렬한 스파크가 튀었다. 으악, 불이다. 전기, 전기 온다. 물에 잠긴 통로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다.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뒤엉켜 출구로 몰려갔다. 완벽한 혼란, 완벽한 설계였다. 천시우는 밀려나는 인파를 역행해 배전반으로 향했다. 그녀는 물이 고이지 않은 벽의 돌출부를 밟고 올라가 배전반의 메인 스위치를 내렸다. 늦었다. 암흑이 찾아오기 직전 그녀는 봤다. 배전반이 터지며 생긴 연기와 수증기 사이로 새 통로가 연결된 지점의 낡은 환풍구 덮개가 아주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그리고 그 틈으로 젖은 군화 자국과 함께 굴러들어온 검은색 가방 하나를. 혼란을 틈타 그것이 반입되었다. 지하 3관의 누수 사태는 노후화된 배관의 단순 파열 및 합선 사고로 종결되었다. 김칠성 과장은 밤새 이어진 복구 작업에 진이 빠진 얼굴로 천시우가 올린 보안 강화 긴급 요청서에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다. 이걸로 됐지? 지하 3관은 당분간 폐쇄야. 아오, 내 예산. 김 과장이 투덜거리는 동안 시설과 사무실은 어젯밤의 소동으로 떠들썩했다. 교인님, 어젯밤에 완전 영웅이셨다면서요? 이다정 주임이 커피를 타서 그녀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합선된 배전반으로 뛰어들어서 스위치를 내리는데 와. 한 팀장님이 교인님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완전 액션 여전사 같았다고. 한 팀장님이? 네. 어제 CCTV 돌려보느라 밤샜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교인님이 말씀하신 그 안양천 쪽 환기구 CCTV 말이에요. 정확히 어제 누수 사고가 난 10분 동안 화면이 그냥 지지직거려요. 완전히 나갔어요. 천시우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단순 고장인가 보죠. 그렇겠죠? 아, 근데 진짜 아깝다. 한 팀장님이랑 야식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교인님은 뭐 발견한 거 없으세요? 그 난리통에 혼자 막 벽 짚어보고 그러셨다면서요. 천시우는 커피 잔을 들어 향만 맡았다. 폭탄을 발견했죠. 네. 푸흡. 이다정이 마시려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봄이요? 봄바람? 시사. 그게. 그 게임에 나오는 폭탄이요? 정확히는 플라스틱 폭약입니다. 어젯밤 그 혼란을 틈타 누군가 반입했더군요. 이다정의 얼굴이 핏기가 가셨다. 자, 장난이시죠? 교인님, 그런 무서운 농담. 농담 아닙니다. 천시우는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쯤이면 설계자 노인이 제가 그걸 찾았는지 확인하러 오겠군요. 저는 일단 화장실 좀. 이다정이 창백해진 얼굴로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천시우는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어젯밤의 일을 복기했다.
모두가 밖으로 대피했을 때 그녀는 다시 암흑 속의 지하 3관으로 들어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환풍구로 향했다. 덮개는 이미 닫혀 있었다. 하지만 EOD 요원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덮개를 고정하는 4개의 볼트 중 유독 하나만 덜 조여져 있었다. 침투조가 급하게 퇴각하느라 생긴 실수였다. 그녀는 멀티툴로 볼트를 풀고 덮개를 열었다. 축축하고 좁은 통로. 그리고 그 안에 방수 가방에 담긴 그것이 있었다. 그녀는 707 시절 지겹도록 만졌던 질감의 폭약을 확인했다. 군용시사. 약 2kg. 이 정도 양이면 낡은 교도소의 내벽 하나쯤은 가루로 만들 수 있었다. 목표는 탈옥이 아니다. 침투 그리고 제거. 이 교도소 어딘가에 외부 조직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핵심 증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폭탄을 해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EOD의 기본을 따랐다. 분석이 먼저다. 폭약의 종류, 신관의 형태, 기폭 방식, 리모트 컨트롤, 주파수 방식이군. 그녀는 침투조가 어떤 방식으로 폭파시킬지 즉시 파악했다. 폭탄은 터지는 순간보다 터지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걸 말해준다. 그녀는 자신의 스승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떠올렸다. 이 폭탄은 적이 그녀에게 보낸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사에 연결된 신관 뭉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뇌관 부품 하나만을 제거했다. 폭탄은 그대로 있지만 절대 터지지 않는 불발탄으로 만든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볼트까지 덜 조여진 상태로. 천교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설계자 노인이 대걸레를 들고 나타났다. 어젯밤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평소처럼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다. 어젯밤엔 큰일 날 뻔했어. 노인이 곰팡내 나는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천시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마터면 이 교도소 전체가 날아갈 뻔했죠. 그렇죠, 어르신? 노인의 걸레질이 1초간 멈췄다. 물난리 말하는 거요. 낡은 파이프는 제때 갈아줘야 하는 법이지. 저도 동감입니다. 천시우가 의자를 돌려 노인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낡은 건 고쳐야죠. 특히 설계가 잘못된 건. 노인의 주름진 눈이 천시우의 눈과 마주쳤다. 교인님은 군대에 계셨다고 들었소. 네. 폭탄도 만져봤소?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시우가 차갑게 웃었다. 설계도 해봤습니다. 터지는 폭탄과 터지지 않는 폭탄 둘 다요. 노인은 대답 대신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다. 그는 천시우의 책상 주변을 맴돌며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했다. 그의 눈이 천시우의 책상 위 지하 3관 도면을 빠르게 훑었다. 내가 폭탄을 발견했는지 확인하러 왔군. 천시우는 일부러 도면의 환풍구 위치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두었다. 노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천시우는 놓치지 않았다. 노인은 서둘러 걸레질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갔다. 찾았습니다, 어르신. 천시우가 은졸였다. 이제 당신들의 D-Day가 언젠지 알려줘야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다. 이다정 주임. 아직 화장실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이다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훌쩍 네. 교인님 저 그냥 오늘 조퇴하면 안 될까요? 배가 너무. 시사. 아니. 지금 당장 안양교도소 소방시설 전체 도면 그리고 가스 배관 최종 수리본 도면 들고 제 사무실로 오세요. 소방. 도면은 왜요? 불. 끌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네. 진짜 불나요. 아니. 천시우가 창밖을 바라봤다.
설계자 노인이 교도소 내 공중전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물을 좀 쓸 일이 생겨서. 천시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침투조가 설치한 시사를 역이용할 대테러 작전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적의 설계를 나의 설계로 덮어쓴다. 그것이 아틀라스의 방식이었다. 뭐? 전면 보수? 지하 3관 전체를? 시설과장 김칠성의 사무실. 김 과장은 천시우가 방금 책상에 던진 그녀는 정중하게 내려놓았지만 김 과장이 느끼기엔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긴급 보수 공사 기한서를 보고 경기를 일으켰다. 어제 우리가 밤새서 다 막았잖아. 천교위가 배전반도 고쳤고. 근데 뭐가 또 문제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니까요. 천시우는 팔짱을 낀 채 김 과장의 낡은 책상에 인쇄된 교도소 행동 강령근은 단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을 무심하게 바라봤다. 어젯밤 사고는 단순 누수가 아닙니다. 제가 배전반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연 피복을 벗겨내고 물이 정확히 그 지점으로 흐르도록 유도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도 마찬가지고요. 자연부식이 아니라 특정 지점에 충격을 가한 흔적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수용자들이? 미쳤어?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하긴 하더군요. 천시우가 말했다. 배전반과 가스관의 거리가 1m. 어젯밤 우리가 5분만 늦었어도 여긴 지금 안양교도소가 아니라 안양기념공원이 됐을 겁니다. 안양기념공원이라는 단어에 김 과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그 기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대규모 누수공사. 천시우가 기한서의 제목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라고 보고할 겁니다. 보고?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대테러 작전입니다만 과장님 서류에는 노후 배관 전면 교체 및 지하 3관 방수 공사라고 쓰시면 됩니다. 천시우는 김 과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김 과장의 책상을 덮었다. 과장님. 어젯밤 사고 우리가 단순 누수로 보고했죠. 만약 이게 의도된 사보타주였다는 게 밝혀지면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나? 과장님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교도소 전체의 보안 시스템이 외부에서 뚫렸다는 건데. 안전 불감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옷 벗는 건 기본이고 적이 3관 독방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김 과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천시우는 그녀가 설계한 상황으로 김 과장을 완벽하게 몰아넣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겁니다. 천시우가 말했다. 대규모로 아주 요란하게. 우리는 이미 문제를 인지했고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있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교도소장님께는 천시우 교위의 빛나는 통찰력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보고하십시오. 과장님 공으로요. 네. 공. 김 과장의 눈이 흔들렸다. 책임의 공포가 공에 대한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연하죠. 부하 직원의 공은 곧 상사의 공이니까요. 안전 불감증이 아니라 안전 선지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공사 그녀가 기한서를 밀었다. 결제해 주시죠. 김 과장은 홀린 듯이 펜을 들었다. 대규모 누수 공사라는 글자 위에 그의 결제 사인이 힘차게 그어졌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공사의 진짜 목적은 지하 3관의 낡은 소방용수 배관을 설계자 노인이 만든 새 통로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 팀장님, 여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요. 교도소 행정동 앞 벤치. 이다정 주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순찰을 돌던 보안과 한 팀장 한 지역 36세에게 커피를 건넸다.
이주임. 웬일입니까? 시설과에서 보안과까지. 한지혁은 훤칠한 키에 교도관 제복이 군복처럼 잘 어울리는 남자였다. 그는 이다정의 커피를 받고도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냥 어제 고생하셨으니까요. 이다정이 특유의 큰 눈망울을 깜빡였다. 근데, 한 팀장님, 혹시 칠동 독방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한지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왜 묻습니까? 1급 보안구역입니다. 아니, 그게 우리 천교인님이요. 이다정이 목소리를 낮췄다. 갑자기 어제부터 칠동 독방 주변에 소방 도면이랑 가스 도면을 달라고. 막. 혼자 뭘 보세요? 무섭게. 칠동 독방. 한지혁이 중얼거렸다. 그곳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가장 민감한 인물이 수감된 곳이었다. 거대 범죄 조직 활용회의 보스, 왕 회장의 모든 비자금을 관리하던 금고지기가 재판을 앞두고 증인 보호 명목으로 격리된 곳. 천 교인님이 혹시 어제 지하 3관에서 뭘 본 거 아닐까요? 막 시사가 어쩌고. 뭐라고요? 한지혁이 커피를 뿜을 뻔했다. 아니요. 농담이래요, 농담. 아하. 이다정이 황급히 손을 저었다. 한지혁은 이다정의 어설픈 웃음을 꿰뚫어 보았다. 지하 3관 시사 7동 독방. 전직 707 출신 아틀라스 천시우.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주임. 한지혁이 말했다. 천 교인님한테 전해요. 7동 독방 가스관은 어차피 지금 잠가놨다고. 네? 가스관을 왜? 그 금고지기 양반이 자살 소동을 벌여서요. 한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천시우가 가스와 소방 도면을 동시에 본 이유를 그는 어렴풋이 짐작했다. 뭔가 일이 터지겠군. 그 시각 천시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사를 위한 인력 배치도를 짜고 있었다. 그녀의 리스트에는 설계자 노인의 이름이 가장 첫 번째에 적혀 있었다. 대규모 누수 공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안양교도소는 그야말로 공사판이었다. 거기 똑바로 안 들어. 예산이 펑펑 샌다. 김칠성 과장은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지휘하는 신용을 했다. 그는 이미 교도소장에게 선제적 안전조치로 칭찬을 받은 뒤라 의욕이 넘쳤다. 천시우는 그 소란의 중심에서 설계자 노인을 포함한 영선반 수용자들에게 소방용수 배관 교체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다. 어르신. 천시우가 노인에게 새 도면을 건넸다. 이쪽 낡은 밸브는 폐쇄합니다. 대신 이쪽 주 배관을 3관 비상 통로 쪽으로 연결해 주세요. 수압 테스트해야 하니까요. 노인은 말없이 도면을 받아들었다. 천시우가 가리킨 비상 통로는 그가 설계한 새 침투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곳이었다.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 여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수압 테스트? 노인은 침투조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천시우는 그를 현장 총괄 보조라는 명목으로 자기 옆에 딱 붙들어 매놨다. 오늘 밤 10시. 공사 마지막 단계입니다. 천시우가 전체 작업자들에게 공지했다. 지하 3관을 포함한 교도소 시 구역 전체 안전 점검을 위한 의도적 정전을 실시합니다. 7동 독방도 포함됩니다. 딱 30분간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세요. 김 과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정전? 7동 독방까지? 그건 한 팀장이 싫어할 텐데. 이미 협조받았습니다. 천시우가 짧게 답했다. 한 팀장님이 자살 소동 때문에 7동 독방의 전력 차단기를 직접 내리길 원하시더군요. 아주 잠깐. 그녀는 한지혁에게 가스관은 잠겨 있으니 시사가 터지면 전기로 2차 화재가 날 수 있다. 정전이 필요하다는 반쪽짜리 진실을 흘렸다.
한지혁은 시사의 실체는 몰랐지만 위험을 감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설계자 노인은 밤 10시 30분간 7동 독방 포함 정전이라는 말을 듣고 애써 태어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턱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천시우는 놓치지 않았다. 디데이는 오늘 밤 10시. 정전은 그녀가 외부 조직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었다. 너희들의 폭탄이 터지지 않을 걸 대비해 내가 직접 암흑을 만들어주지. 들어와. 밤 10시. 안양 교도소시 구역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졌다. 교도관들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에 짧은 정적. 교도소 외벽 안양천 변의 어둠 속 2명의 남자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다. 보스. 신호가 왔습니다. 설계자 노인이 말한 대로군. 정전이 시작됐다. 시사 격발합니다. 7동 독방의 금고지기. 30초 안에 처리합니다. 보내. 남자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DTONAT 격발 신호가 교도소 지하 3관의 시사를 향해 날아갔다. 1초, 2초, 3초. 노트북 화면에는 SIGNAL SENT 신호 전송됨라는 메시지만 떠 있을 뿐 그들이 기대했던 진동이나 폭발음은 들리지 않았다. 왜 안 터지지? 신호 불량인가? 다시 보낸다. 클릭, 클릭, 클릭. 씨발. 안 터져. 신관이 죽었나 봐. 당황하지 마. 이럴 줄 알고 플랜 B를 준비했잖아. 설계자 노인이 길은 열어놨다. 정전은 30분이다. 직접 들어가서 처리한다. 두 남자는 방수 가방에서 소음기가 달린 총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천시우가 수압 테스트를 위해 열어놓은 줄도 모르고 설계자 노인이 만든 그 새 통로의 환풍구 덮개를 열고 칠흑 같은 교도소의 지하로 망설임 없이 기어 들어갔다. 같은 시각 안양 교도소 시설과 통제실. 천시우는 비상전력으로만 희미하게 불이 들어오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지하 3관의 소방용수 배관 도면과 수압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교인님, 진짜 괜찮은 거죠? 이다정 주임이 자기 자리에서 토끼처럼 웅크린 채 물었다. 천시우는 야간 공사 서류 정리를 핑계로 이다정을 강제로 야근시키고 있었다. 뭐가? 아니, 정전됐는데 꼭 귀신 나올 것 같고 으스스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저 압력 게이지는 왜 보고 계세요? 물 또 터져요? 천시우는 대답 대신 낡은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한 팀장, 한지혁. 무전기 너머로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구역 특이사항 없다. 7동 독방 앞 내가 직접 지키고 있다. 30분. 약속 지켜. 10분이면 됩니다. 천시우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수압계를 바라봤다. 그녀가 수압 테스트를 위해 새 통로로 연결해 놓은 소방용수 배관의 압력계였다. 바늘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물이 가득 찬 파이프 속으로 외부에서 공기 침투조가 유입될 때 생기는 현상이었다. 왔군. 네. 뭐가? 와요? 귀신. 이다정이 비명을 질렀다. 귀신보다 더 급한 놈들. 천시우는 통제실 벽에 걸린 지하 3관 비상 밸브 레버를 움켜쥐었다. 교인님 뭐 하시려고요? 이다정 주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천시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은 아틀라스의 작전이 성공하고 있음에 뜨겁게 빛나고 있었다. 김칠성 과장님께 전화해서 천교위가 드디어 밸브를 열었다고 전해요. 수압 테스트 시작했다고요. 네. 지금요? 이 깜깜한 데서? 그리고 한 팀장에게는 그녀가 레버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30초 뒤에 7동 독방 말고 지하 3관 환풍구 쪽으로 병력 전부 이동시키라고 해요.
왜요? 거긴 지금 공사 때문에. 쥐 잡으러 가야죠. 지하 3관의 새 통로. 완벽한 어둠 속을 두 명의 침투조가 특수 고글의 의지에 기어가고 있었다. 좁고 축축한 통로였다. 젠장. 설계자 놈 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군. 폭탄만 터졌어도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거의 다 왔다. 저 앞이 7동 독방으로 이어지는 환풍구다. 그때였다.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니, 조용히 해. 쿠르르르. 쿵. 먼 곳에서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는 듯한 육중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이봐. 발목이. 뭐야? 물이 차오르고 있어. 그들이 기어 들어온 통로의 입구, 즉 교도소 외벽 쪽에서부터 엄청난 기세로 물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물은 순식간에 발목을 넘어 허벅지까지 차올랐다. 씨발. 이게 뭐야? 설계자가 배관 터졌다고 말 안 했잖아. 후퇴. 빨리 빠져나가야. 쿠어어.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천시우가 전면 개방한 소방용수 배관의 물줄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을 덮쳤다. 수십 톤의 물이 좁은 지하도를 가득 채웠다. 으악! 살려! 그들은 총도 써보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린 생쥐처럼 물과 함께 통로를 굴러다녔다. 같은 시각. 교도소 내부. 설계자 노인은 정전을 틈타 7동 독방 근처로 접근하고 있었다. 침투조가 금고지기를 처리한 뒤 빠져나갈 내부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지하 3관에서 빠져나온 한지혁과 보안과 팀원들이 노인의 앞을 막아섰다. 어르신. 한지혁이 말했다.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공사는 끝난 걸로 아는데.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저 멀리 지하 3관 입구의 철문 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물과 함께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토사물처럼 뱉어져 나왔다. 노인은 자신의 설계가 완벽하게 역류당했음을 깨달았다. 통제실. 천시우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한 팀장. 7동 독방 이상 없습니까? 없다. 대신 웬 물먹은 생쥐 2마리가 잡혔는데. 아. 천시우가 밸브를 잠그며 말했다. 그거. 제가 주문한 수압 테스트 결과물입니다. 싸. 지하 3관 입구는 거대한 역류의 현장이 되었다. 천시우가 수압 테스트라는 명분으로 개방한 소방용수가 설계자 노인이 공들여 만든 새 통로를 완벽하게 청소하며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물줄기 끝에 두 명의 물먹은 생쥐가 널브러져 있었다. 커헉, 컥, 콜록. 최신형 방수 전투복과 특수 고글,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무장했던 침투조는 이제 막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처럼 엉망이 되어 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서 총은 이미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다. 에이, 이게 무슨... 설계자 노인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왔던 한지혁 팀장과 보안과 교도관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 섰다. 그들은 분명 정전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대비하러 왔지 인간 홍수를 맞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콜록. 살려. 침투조 중 하나가 간신히 손을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젖은 바닥을 울리는 군화 소리가 들렸다. 천시우였다. 그녀는 물이 흥건한 현장에 유일하게 발목조차 젖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계한 결과물을 검수하러 온 엔지니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 팀장님. 그녀가 물을 토하는 침투조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제 수압 테스트 결과물입니다. 누수 지점을 찾은 것 같네요. 천교의. 한지혁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천시우와 물에 젖은 설계자 노인과 바닥에 나뒹구는 침투조를 번개처럼 훑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쥐입니까? 쥐보다는 해충에 가깝죠. 물로 박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뒤늦게 안전모를 쓴 김칠성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이,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천교이, 수압 테스트를 한다더니 교도소를 물바다로 만들면 어떡해. 이 사람들. 아니, 이 수용자들은 왜 또 여기 나와 있어? 넌 또 누구야? 김 과장은 바닥에 쓰러진 침투조의 뺨을 툭툭 쳤다. 이봐, 자네. 영선반이야? 왜 옷이 그래? 쫄쫄이. 요즘 유행하는 건가? 아무도 그 코믹한 상황에 웃지 못했다. 천시우가 한지혁에게 말했다. 한 팀장님, 저 해충들은 보안과로 인계하겠습니다. 시구역 비상벨이 울리기 전에 빨리 치워주시죠. 알겠다. 한지혁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전원, 저 두 놈 F급 구속구 채워. 7동 독방으로 접근하려던 외부 침투조다. 설계자 노인도 함께 연행해. 외부 침투조라는 말에 김 과장의 눈이 흰자위만 남기고 뒤집혔다. 외부, 테러. 천시우는 그 혼란을 뒤로하고 설계자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표정으로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어르신. 천시우가 그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길의 수문을 누가 쥐고 있는지는 확인하셨어야죠. 노인은 절망적인 눈으로 천시우를 올려다봤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를 완벽하게 파괴한 또 다른 설계자였다. 안양교도소는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테러는 아니었다. 김칠성 과장의 빛나는 결재와 천시우 교위의 과감한 수압 테스트가 교도소 외벽을 뚫고 들어오려던 미친 도둑놈 두 마리를 잡았다는 지극히 코믹한 버전으로 보고되었다. 교도소장에게 불려가 칭찬과 함께 물바다 복구 비용에 대한 잔소리를 동시에 듣고 나온 김칠성 과장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진짜 신문은 천시우의 시설과 사무실에서 한밤중에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이게 뭡니까? 한지혁 팀장이 물었다. 그는 천시우가 수압 테스트의 진짜 증거물이라며 내놓은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어둠 속 지하 3관에서 회수해 온 젖은 시사 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초대장이죠. 천시우가 믹스커피를 탔다. 이게 터졌다면 한지혁이 말했다. 7동 독방의 금고지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겠군요. 터지지 않았기에 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천시우는 책상 서랍에서 그녀가 미리 빼돌렸던 작은 뇌관 부품을 꺼내 시사 옆에 내려놓았다. 이게 없었죠. 그들은 격발 스위치를 눌렀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플랜 B로 직접 기어들어왔고요. 당신, 이걸 알고도. 한지혁은 이 여자의 담대함에 소름이 돋았다. 알고도 정전을 강행하고 그들을 초대한 거군요. 폭탄은 천시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터지는 순간보다 터지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녀는 스승의 말을 인용했다. 터졌다면 활용회에 실패한 테러 그리고 금고지기의 죽음으로 끝났겠죠. 교도소는 문책당하고 김 과장님은 옷을 벗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뇌관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터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활용회의 침투조 2명을 살아서 잡았습니다. 그들이 이용한 침투 경로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교도관에게 이끌려 설계자 노인이 들어왔다. 이 교도소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누군지도 알게 됐죠. 노인은 책상 위의 시사와 뇌관을 보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왜 나를?
노인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냥 보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르신 천시우가 물었다. 거래를 하셨더군요. 가족의 안전을 대가로. 화룡회가 어르신의 손자를 인질로 잡고 이 설계를 협박했죠. 노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어르신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교도소의 약점을 팔았습니다. 저는 국가의 증인 금고지기를 지키기 위해 어르신의 설계를 역이용했고요. 천시우가 노인에게 커피를 한 잔 내밀었다. 우리는 같은 설계를 한 겁니다, 어르신.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이제 어르신이 진짜 설계자로서 화룡회에게 반격할 시간입니다. 협조하시죠. 교인님, 진짜 대박. 다음 날 시설과 사무실은 이다정 주임의 호들갑으로 시작되었다. 어젯밤에 잡힌 도둑들이요. 그냥 도둑이 아니라 화룡회라는 조직 애들이래요. 와, 그걸 우리 교인님이 물로 잡으신 거잖아요. 대박. 한 팀장님이 교인님 완전 다시 봤대요. 이다정은 시산이 테러니 하는 무서운 진실은 모른 채 그저 매력적인 한 팀장이 멋진 천교위를 칭찬했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그래서 한 팀장님이 커피 사신대요? 점심은? 이다정 주임. 천시우가 산더미처럼 쌓인 지하 3관 피해 복구 보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그 커피 법인카드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에이, 교인님은 농담도. 그때 김칠성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는 밤새 교도소장에게 시달렸지만 어쨌든 테러를 막은 지휘관이 되었다. 크흠. 아, 천교위. 네, 과장님. 어제 수압 테스트 말이야. 아주 과감했어. 아주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김 과장이 머리를 극적였다. 교도소장님이 이왕 이렇게 된 거 천교위가 처음에 올렸던 그 보안 강화 설계 말이야. 그거 다시 제대로 검토해 보라고 하시네. 예산 뭐 어떻게든 만들어 보신다고. 천시우의 도장 찍는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과장을 바라봤다. 정말 이십니까? 물론이지. 이번에 자네가 우연히 큰 공을 세웠잖나. 하하. 천시우의 입가에 0.1mm짜리 미소가 걸렸다. 우연히가 아니다. 그녀가 아틀라스로서 이 낡아빠진 교도소에 부임한 순간부터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이었다. 그녀는 화룡회를 잡으려고 이 쇼를 벌인 게 아니었다. 그녀는 금고지기를 지키려고 이 쇼를 벌인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707 EOD 요원의 눈으로 봤던 이 교도소의 설계적 결함을 고칠 예산이 필요했다. 그리고 김칠성 과장의 안전 불감증을 뚫을 유일한 방법은 진짜 사고에 버금가는 설계된 사고뿐이었다. 화룡회는 그녀의 예산 확보 작전에 동원된 가장 완벽한 외부 변수였을 뿐이다. 오후 보안과 사무실. 한지혁이 천시우에게 서류를 건넸다. 설계자 노인의 사면 및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신청서였다. 노인은 화룡회를 무너뜨릴 모든 도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도 무사히 구했고요. 당신이 사람 하나 살린 겁니다. 저도 예산을 살렸죠. 천시우가 시크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럼 이제 한 팀장님이 제 보안 강화 설계에 협조할 차례입니다. 약은 많을 겁니다. 한지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아틀라스? 시설과 교의 천시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교도소의 약점을 통제하는 게 제 일이죠. 몇 주 후 안양교도소는 대규모 누수 공사가 아닌 진짜 대규모 보안 강화 공사에 들어갔다. 김칠성 과장은 자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예산이
자신이 결제한 수압 테스트 한 방으로 확보되었다는 아이러니를 애써 무시하며 현장을 누볐다. 꺼기. 밸브 잘 잠가. 또 물 새면 천교위한테 혼나. 설계자 노인은 교도소 내 영선반이 아닌 천시우의 보조 설계자가 되어 공사 현장을 도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침투 경로를 자신의 손으로 완벽한 방어벽으로 바꾸고 있었다. 교도소 옥상. 천시우와 한지혁이 새로 뽑힌 최종 보안 도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과장님은 안전 선지자로 승진까지 하시겠군요. 한지혁이 캔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 모든 게 당신 머리에서 나온 건 아무도 모르는데. 작전의 성공은 천시우가 도면을 말아주었다. 지휘관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예산이었고 달성했죠. 그녀는 한지혁을 돌아보며 그날 자신이 했던 말을 완성했다. 한 팀장님, 제가 왜 폭탄은 터지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걸 말해준다고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터졌다면 실패한 테러로 끝났겠죠. 하지만 그녀가 씩 웃었다. 터지지 않았기에 활용회의 침투조, 설계자 노인의 협박 사실, 그리고 김 과장님이 결제를 얼마나 쉽게 하는지까지 전부 알게 됐죠. 그녀는 캔커피를 아틀라스가 세상을 떠받치듯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낡아빠진 교도소를 뜯어 고칠 명분과 예산을 완벽하게 설계했습니다. 한지혁은 그녀의 설계에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폭탄보다 당신이 더 무섭군요, 천교위.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천시우 아틀라스. 그녀는 안양교도소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신관을 제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신관을 자신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격발시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 통제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대테러 작전은, 아니 예산 확보 작전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 대규모 누수 공사 혹은 수압 테스트 참사가 안양교도소를 휩쓸고 지나간 지 정확히 6개월이 흘렀다. 만약 6개월 전에 김칠성 과장이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의 안양교도소 시설과에 떨어진다면 그는 이곳이 교도소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지하벙커나 모 대기업의 최첨단 데이터 센터라고 착각할 게 분명했다. 지독했던 곰팡내와 먼지, 눅눅한 장판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서늘한 중앙 냉난방 시스템의 공기, 새하얀 LED 조명, 그리고 100억대 예산이 들어간 서버가 돌아가는 위잉하는 기분 좋은 기계음만이 가득했다. 이주임, 이주임, 커피, 커피. 물론 그 공간을 채우는 목소리만은 6개월 전과 변함없이 경박했다. 아, 과장님, 또 왜 소리를 지르세요? 저기 모니터에 다 떠요. 김칠성 과장, 믹스커피 2잔 요청. 눌렀잖아요. 이다정 주임이 손에 든 태블릿 PC를 톡톡 치며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엑셀 창과 인터넷 쇼핑몰 창을 번갈아 띄우지 않았다. 그녀 앞에는 안양교도소 전 구역의 시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12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시설관은 이제 시설 통제센터로 이름이 바뀐 지 오래였다. 아, 맞다. 이 망할 놈이. 아니, 이 최첨단 시스템. 김칠성 과장은 이제 제법 각이 잡힌 깨끗한 근무복 차림이었다. 기름기 끼던 머리는 깔끔하게 짧아졌고 책상 위에는 시설 안전관리사 1급 자격증이 액자에 박혀 있었다. 물론 그 자격증은 천시우가 이것도 통과 못하시면 과장님 자리도 통제하겠습니다라는 협박에 밤샘 공부를 한 결과물이었다. 과장님. 근데 오늘따라 더 삐까뻔쩍하시네요. 새 헬멧이에요. 크흠. 김 과장이 머리에 쓴 새하얀 안전모를 고쳐 썼다. 오늘 교도소장님이랑 법무부에서 전국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시찰을 오신단 말이야. 내가 이 안양교도소의 빛나는 설계를 브리핑해야 한다고. 와 설계요?
과장님, 그런 단어도 쓰실 줄 시끄러. 김 과장은 설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고는 저쪽 구석에 앉은 그림자를 흘끔 쳐다봤다. 아틀라스 천시우. 그녀는 여전히 교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 교도소의 설계자이자 통제관이었다. 그녀는 6개월 전에 시사 사건을 미친 도둑놈의 해프닝으로 깔끔하게 종결지었다. 대신 그 미친 도둑놈이 교도소의 모든 약점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곁들였다. 보고서는 김칠성 과장의 이름으로 올라갔다. 본 과장, 김칠성은 수십 년 된 교도소의 치명적 약점을 간파, 외부의 위협이 상존함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 보고서는 천시우가 설계자 노인에게서 받아낸 활용회 추가 침투 계획서와 함께 법무부로 직행했다. 교도소 하나가 아니라 전국의 낡은 교정시설 전체가 이 지경일 수 있다는 충격이 대한민국을 덮쳤다. 안전불감증 김 과장은 졸지의 안전선지자가 되어 승진 후보에 올랐다. 천교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도면과 알 수 없는 부품들로 가득했다. 네. 오늘 시찰단 오면 자네가 브리핑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죠. 천시우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이 통합 방어 시스템은 과장님의 빛나는 통찰력으로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통찰력이 좀 있지. 김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가슴을 폈다. 그 순간 통제센터의 주 모니터가 새빨간 경고창으로 번쩍였다. 긴급 경보시 구역 7동 독방 유독 가스 누출 감지. 끼악. 이다정 주임이 비명을 질렀다. 김칠성 과장의 얼굴이 6개월 전 지하 3관이 터졌을 때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가스. 시구역 7동. 거긴 왜? 과장님. 천시우가 그제야 의자를 돌려 김 과장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매뉴얼 1페이지. 지금 뭘 하셔야 합니까? 매뉴얼. 그렇지. 매뉴얼. 김 과장이 허둥지둥 자신의 책상에서 천시우표 비상 대응 매뉴얼버 7.0을 집어들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가스. 여기 있다. 1. 즉각적인 구역 폐쇄 및 중앙 환기 시스템 가동. 김 과장이 통제 패널로 달려가 붉은색 격벽 폐쇄 버튼을 내리쳤다. 쿠웅 교도소 전체에 육중한 소리가 울리며 C구역 7동으로 통하는 모든 방화 및 방독 격벽이 동시에 폐쇄되었다. 그 다음 소방용수. 소방용 폼폼 자동 분사 시스템 가동. 잠깐 천시우가 말했다. 그건 화재시고요. 지금은 가스입니다. 맞다. 2-1. 가스 누출 시 구역 내 전력 즉각 차단 및 강제 배기 시스템 최대 출력 가동. 김 과장이 파란색 강제 배기 버튼을 눌렀다. 통제센터의 모니터에 C구역 7동의 공기가 거대한 팬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물론 3중 필터를 거쳐 그래픽이 떠올랐다. 경고창의 붉은색이 주황색으로 곧 녹색으로 바뀌었다. 상황. 종료. 이다정 주임이 숨을 죽였다. 김 과장이 땀으로 젖은 이마를 훔치며 주저앉았다. 시겁했네. 진짜. 이게 뭐야? 도대체. 천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 과장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김 과장의 손에 들린 매뉴얼을 톡 쳤다.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30초 걸렸네요. 지난주엔 1분이었는데. 뭐? 제 가짜 가스 누출 시뮬레이션 통과하셨습니다. 이 미친. 천교위. 김 과장이 벌떡 일어났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시찰단 온다는데. 시찰단 앞에서 진짜 터지는 것보다야 낫죠. 천시우가 말했다. 시뮬레이션은 실전처럼. 과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안전선지자로서. 김 과장은 안전선지자라는 말에 입을 다물었지만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아, 그리고 이다정 주임. 네. 비명 지르는 시간 3초 단축했습니다. 다음엔 5초 안에 상황 보고부터 하세요. 네. 천시우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통제센터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지혁 팀장과 마주쳤다. 그는 이제 보안과가 아닌 교도소 전체의 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통합보안실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방금 또 한 겁니까? 한지혁이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김 과장님, 저러다 진짜 쓰러지겠어요. 쓰러지면 매뉴얼대로 응급처치반이 출동하겠죠. 천시우가 무심하게 답했다. 훈련은 실전입니다. 대체 6개월 동안 몇 번을 실전을 치른 겁니까? 교도관들 전부 당신이 707에서 하던 지옥주를 교도소에서 체험하고 있다고 난리입니다.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죠.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6개월 전 음습한 기운만 감돌던 옥상은 이제 수용자들의 원예 치료를 위한 작은 정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곳에는 설계자 노인이 있었다. 그는 활용회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과 그들의 비밀 금고 및 도주 경로가 담긴 완벽한 설계도를 넘긴 대가로 가명을 받았다. 그는 이제 수용자가 아닌 교정시설 자문기술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왔소, 천교의. 아니, 천실장. 천시우는 실장 직함을 거절했지만 노인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어르신, 정원 설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설계랄 게 뭐 있어. 노인이 낡은 파이프를 이용해 만든 벤치를 쓰다듬었다. 물이 어디로 흘러야 꽃이 피는지 그 정도만 보고 있지. 당신처럼 역류시킬 일은 없어서 좋구먼. 노인은 웃고 있었다. 편안한 웃음이었다. 한 팀장. 아니, 한 실장. 노인이 한지혁을 바라봤다.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소? 네. 어르신이 설계해 주신 안전가옥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손잡은 그림 실력이 대단하더군요. 당신들 덕분이야. 천시우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완전히 달라진 교도소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담벼락은 최첨단 동작 감지 센서가 내장된 스마트월로 교체되었고 지하 3관으로 통하던 안양천 쪽 환기구는 이제 3중 철문으로 봉쇄된 제1방어구역이 되었다. 결국 한지혁이 그녀 옆에 서며 말했다. 당신이 다 이겼군요. 활용회는 와해됐고 금고지기는 무사히 재판을 마쳤고 설계자는 새 삶을 얻었고 교도소는 요새가 됐습니다. 대체 이 큰 그림은 언제부터 그린 겁니까? 천시우는 하늘을 바라봤다. 6개월 전 시사를 발견했던 그날 밤의 어둠이 떠올랐다. 그림은 예산이 그리는 겁니다, 한 실장. 저는 그저 그 예산이 흘러들어올 길을 설계했을 뿐입니다. 활용회는 그 길을 터주기 위한 폭약이었고요. 한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이 여자에게 아틀라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세상을 떠받들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한 세상의 무게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날 오후 법무부 시찰단이 방문한 시설 통제센터. 김칠성 과장은 아침의 시뮬레이션 덕분에 혹은 그 공포 덕분에 각성한 모습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 시설과의 선제적 안전 조치와 빛나는 통찰력으로
그때 시찰단을 이끌고 온 법무부 차관이 김 과장의 말을 끊었다. 김 과장, 수고한 건 알겠네. 보고서로 충분히 봤어. 내가 궁금한 건 그래서 이게 다 얼마가 들었냐는 거야. 김 과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슴을 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6개월을 살아왔다. 차관님,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교정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얼마냐고. 김칠성 과장은 천시우 교의를 힐끗 쳐다봤다. 천시우는 그에게 0.1mm짜리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승인이 떨어졌다. 김 과장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브리핑 화면에 마지막 장을 띄웠다. 화면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떠올랐다. 안양교도소 선진화 1단계 사업 총 투입 예산 7천억 원. 시찰단이 술렁였다. 7천억. 무슨 교도소 하나의 국방 예산을. 과장님, 오타입니다. 그때 천시우가 조용히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김 과장을 밀어내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7천억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다. 안양교도소 선진화 1단계 사업 총 투입 예산 1조 1000000000000원. 김 과장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천교의, 자네 미쳤어. 7천억이라며. 천시우가 김 과장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그건 어제까지 보고서고요. 오늘 아침에 시뮬레이션 돌리다가 가짜 가스 누출로 3천억짜리 서버 태워 먹을 뻔한 새로운 약점을 발견해서요. 추가했습니다. 천시우는 다시 시찰단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아틀라스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타가 아닙니다, 차관님. 이것이 1조 원짜리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화룡회가 뚫으려 했던 것은 안양교도소의 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죠. 그녀는 화면을 가리켰다. 저희는 1조 원으로 단순한 교도소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이 김칠성 과장의 안전 불감증을 깨부수고 한 지역의 정의를 실현시키고 설계자 노인의 새 삶을 열어주었던 그 눈빛으로 빛났다. 우리는 테러가 감히 설계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김칠성 과장은 그 순간 깨달았다. 1조라는 숫자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틀라스 천시우가 자신의 설계에 매긴 가격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1조 원짜리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그녀가 설계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끔찍하고도 안도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